2002년 월드컵 주역들이 현역 군인들과 축구 경기를 가졌습니다. 현역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이며 국군 장병과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로 호재를 맞아 남북 평화 대표 관광지로 우뚝 솟아오른 고성군이 산불 복구와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얻은 인제군은 평화를 화두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화천 만들기 정책이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4강 신화를 쓴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2002년 월드컵 스타들과 현역 군인들이 춘천에서 축구로 맞붙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기현, 이천수, 송종국. 3040 세대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축구 스타들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4강에 끌어올린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 월드컵 스타들이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 등장했습니다. 육군 쌍용부대 소속 현역 군인들과 축구 경기를 위해서입니다.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화려한 개인기로 무장했다면 현역 군인 선수들은 전투 축구로 다져진 강인한 체력이 최대 무기입니다. 선수 때 와서 그 축구를 했던 적이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강원도 와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그 군인분들하고 축구를 하면서 뭐 즐거움을 들지만 또 보니까 또 시민분들도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를 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항상 제가 골을 넣어요. 여기 주 공격수가 저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어려운 경기 때 골을 넣어서 오늘도 해트릭은 해야 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기. 예상 밖의 첫 골은 현역 군인팀이 뽑았습니다. 하지만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30, 40대 월드컵 선수들도 전성기 못지않은 멋진 개인기를 선보이며 추격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최종 결과는 강인한 체력을 앞세운 현역 군인팀의 3대2 진땀승. 맨날 TV로만 보는 선수들인데 앞에서 같이 볼을 차니까 신기하고 좋습니다. 기분 정말 좋았습니다. 기분 최고였습니다. 지금까지 골 넣은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국내 한 치킨 브랜드가 복무 중 부상당한 국군 장병에게 지원할 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했습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선수들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2002년 때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쳤던 월드컵 스타들을 한눈에 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롭고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알아보니까 골 수상이랑 족구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이제 용사들에게 기부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좀 뜻깊었고, 이들은 올해 모두 10개 군부대와 축구 경기를 통해 적립된 기금 전액을 오는 10월 충남 계룡시에서 열리는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에 순찰대는 1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만취 상태로 유조차를 운전한 54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유조 차량이 휘청거리며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홍천 요금소를 나와 인제 방향 44번 국도를 달리는 해당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측정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로 면허 취소 수치 0.08% 수치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4시까지 소주 2병가량을 마셨으며 서울 양재동부터 검거장소까지 무려 약 130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과 평화를 키워드로 한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오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1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화제에 대한 개최 방향과 정체성을 공개했습니다. 북을 넣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남북 교류에 있어서 평창이 선점하자. 그것을 영화계에다 미리 알리자. 이런 뜻으로 그 남북을 넣었고요. 이번 영화제에는 전 세계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극영화 16편과 다큐멘터리 2편, 애니메이션 1편 등 19편이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평창 남북평화영화제는 강원도 최초의 국제영화제로 개막식은 다음 달 16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첫 주말 피서객 26만 명이 해수욕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지난 주말 사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6만 3,9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9만 7,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가 8만 7,100명, 양양 3만 3,300여 명, 속초 2만 4,7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오는 25일까지 피서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환경청은 15일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 결과 식물 조사와 시설 안전 대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의해 현지 조사는 실제 공사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공사 구간이 아닌 주변 지역에서 식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설 안전 관련 승인 조건이었던 지주간 거리 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환경청은 오는 25일 동식물과 안전 대책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서 지자체장들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천 고성 인재군수 순서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난 임기 때부터 힘을 싣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화천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었는데요. 그 성과는 나타나고 있을까요? 성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 지원,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과 반값까지 지급, 돌봄센터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 시설 건립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화천을 내세운 최문순 군수의 핵심 정책들입니다. 인구적 측면에서 보면은 화천 외에 타 지역으로 공부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전출해 나가는 인구는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교육과 육아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정책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구 정책 분야에서 2년 연속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화천군의 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화천군의 인구는 약 2만 5천여 명. 도내 18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이며 2014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육아와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농업정책이나 복지적으로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건 잘 아는데 대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뭔가 좀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를 좀 많이 들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동서고속철도 화천 역세권 개발과 국도 확장 등 SOC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매년 겨울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산천어 축제를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것도 여전한 숙제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산천어 축제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거는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광객을 통해서 지역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실질적인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정부의 국방개혁 이점령에 따라 화천 27사단이 해체될 경우 닥쳐올 인구 감소와 지역 상권 붕괴 문제도 민선 7기 최문순 군정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이번에는 남북 평화 분위기로 호재를 맞은 접경지 고성군의 1년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남북 평화 대표 관광지로 우뚝 솟아오른 반면 산불 복구와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고성은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고 남북의 혈맥을 잇는 동해북부선 철도 추진도 확정됐습니다. 고성군도 이에 발맞춰 고성 DMZ 일대와 통일전망대, 건봉사 약 40km 구역에 평화 염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은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도 저희가 새로 단장을 해서 400억짜리의 해중 경관 예산을 저희들이 따서.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지역민 천여 명이 한순간에 이재민이 됐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강원도와 한전을 상대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군수의 군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권한대행으로 가야 된다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있는 분이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행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기회와 위기에 동시에 둘러싸인 이경일 고성군수가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평화지역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얻은 인제군은 평화를 화두로 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민선 7기 1년 인제군정의 성과와 과제를 한재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인제군의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마라톤 세일즈 군정. 군수가 직접 나서 주 1회 이상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 수관 사업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인제군은 4년 넘게 필요하던 상남 군인 아파트 착공과 국도 44호선 감흥 신호체계 구축 사업 등 26개 사업에 79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국도 31호선 남북 연결과 평화지역 기반 마련을 통해 통일시대 지역 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를 얻었습니다. 소통하는 평화도로를 건설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인재주성을 위한 정책 실현도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자재 반값 지원과 지역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중고생 장학금 상향과 교육비 지원 등은 사회보장 자치화를 실현했다는 평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역이 밝은 인재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44번과 46번 국도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침체한 44번과 46번 국도변 상인들은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시령터널 요금 폐지 등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나고 이쪽 코스로는 속초 가는 코스로는 완전히 망했어요. 저녁이면 이 동네 조작 났느냐고 그래요. 미실령 터널비만 없으면 다 이리 온다 이거예요. 터널비 때문에 문제라. 이 밖에도 인제군은 관광객 300만 시대 실현을 위해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인구 감소 대책 마련 등이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가 15일로 개통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춘천-고속도로의 누적 교통량은 총 3억 3천여만 대이며 지난해 출구 기준 하루 평균 11만 4천여 대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울-춘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지난 2017년 6월 말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후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에는 통행량이 4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15일 개통한 서울 춘천 고속도로는 총 길이 61.4km이며 서울 춘천 간 차량 이동 시간을 40분대로 단축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서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구조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삼척시 근덕면의 한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자 2명이 수영 미숙으로 사망했고 같은 날 정선에서는 다슬기를 줍던 5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자 특수구조단과 환동해 재난대응단 등 소방구조 인력을 도내 주요 유원지 6곳에 전진 배치하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또 시민수상구조대원 575명을 도내 해수욕장과 물놀이 유원지 19곳에 배치해서 물놀이 사고의 차례 인명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춘천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투어 청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림투어 청춘은 ITX를 타고 춘천을 방문한 외국인이 별도 예약 없이 외국인 관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격은 주중에는 1인에 36,000원부터 4인 78,000원, 주말에는 1인에 44,000원부터 4인 11만 원 선입니다. 춘천시는 이번 관광 상품을 통해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률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원주 전통시장에 소화기 500대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뿐만 아니라 식용유, 과열 등 식당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이 가능한 K급 소화기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월 원주 중앙시장에 350대 소화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은 2차례에 걸친 소화기 지원을 통해 원주 지역 7개 전통시장의 점포마다 최소 1대의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지역 수돗물이 누수되지 않고 급수되는 비율인 유수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홍천구는 지난 2014년까지 60%에 머물렀던 평균 유수율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82.58%까지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1억 원이 절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향상돼 수돗물 값을 올리지 않고도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16일 화요일 우리도 저녁 종일 흐리겠고 영서 지역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원주 21도, 속초와 강릉 20도 등으로 되겠고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춘천 32도, 원주 31도, 속초 24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해 계속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지만 기온이 계속해 높아서 무더운 날은 계속되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이번 한 주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로는 비 소식이 있겠고 동해 전해상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화요일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전국 곳곳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70mm로 지역 간의 강수차가 무척 크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장맛비는 수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6일 화요일 아침 기온 서울과 충남 22도, 경북과 전남 21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가 오지만 낮에도 덥고 습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충남 31도, 충북과 전북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으로만 비 소식이 있겠고 전해상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